네,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그린 뉴딜 관련돼서 해수부에서 나온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탄소 중립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2주 전에 드렸습니다. 2주 전에 일단 드렸고, 날짜를 보면 12월 8일 날 일단 드렸죠.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의 동영상인데요.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시장에서 떠오를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세요. 지금 보니까 내용만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해수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일단 저탄소, 무탄소 등의 선박 배출 온실가스를 70% 저감 기술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기술 개발이라든지 지원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와 있고요. 친환경 실증 프로젝트 그린십 K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척 이상의 친환경 실증 프로젝트 및 4척 이상의 테스트베드 선박을 구축하겠다. 여기 4척 이상의 테스트베드 선박은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노후화된 선박을 가지고 테스트베드를 이제 구축한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528척을 전환시키겠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 선박을 전환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환율 한 15% 정도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한 40만 톤 정도 감축을 하고, 뭐 11조 원 생산 유발, 4만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정부가 이 부분에 이게 뭔가 지금 신재생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필이 꽂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필이 꽂힌 게 아니라 밀려서 하는 겁니다. 밀려서 한다는 뜻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은 일단 된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전체 GDP 한 70%를 차지하잖아요. 아마 다 알고 계시다시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각국 정부에서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이전 동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것은 이 탄소 저감이라든지 탄소를 줄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나라에 수출을 뭐 어떤 나라가 수출을 하는데, 그 나라가 만약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그다지 규제가 강하지 않은 나라라면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관세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하는 거다. 밀려서 하는 거는 일단은 무조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23일 날 수요일 날 일단 회의를 했고요. 제1차 친환경 선박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계획이 확정된다고 무조건 그때부터 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 아래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유엔 산하의 환경오염이라든지 해상오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규제 감독하는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이산화황 규제, 수평수 규제, 이산화황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예전에 저감 장치, 오염 저감 장치라든지 하는 부분이 종목군들 한번 떴던 적이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의 강화,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탄소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EU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조선 해운 시장이 기존 유류 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제로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선박이 늘어나고 벙커링 관련된 LNG선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의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조선 해운 시장이
기존 유류 선박에서 소위 말해서 디젤이라든지 디젤보다 좀 안 좋은 화석 연료를 떼는 선박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 선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선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LNG로 가는 선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LNG 추진선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탑입니다. 거의 전 세계 탑이고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LNG선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미래 친환경 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LNG 있죠. 그 다음에 전기 있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별로 의미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혼합 연료 등의 저탄소 선박 기술을 개발을 일단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연료 전지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LNG입니다. 전기보다도 저는 LNG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G 추진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3사들 그리고 LNG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은 제가 2020년 시장을 얘기를 할 때도 조선업종은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지 동영상을 보세요. 조선업종은 일단 봐야 되는데 조선업종들 중에서 LNG만 일단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LNG의 강점이 있는 조선사를 보고 LNG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만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한국화분은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는 LNG 선 자체가 LNG를 운반하는 선박 자체가 굉장히 좀 발주가 많았던 거고 지금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LNG 추진선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중고선이 있고 신규로 발주하는 3배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만약에 해상 운송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규 선박을 발주하겠어요? 아니면 중고선을 사겠어요? 그래도 차도 새 차고 선박도 새 선박이니까 나는 새 선박을 발주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선박을 발주해서 받는 데까지 2-3년 정도 걸려요. 2-3년 동안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해상 물동력 자체가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쉬운 부분이 보통은 중고선을 많이 썼거든요. 중고선을 사면 바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면 조선 발주가 늘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보이는 부분이 중고 성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먼저 보이고 중고 성과가 움직이기 전에 해상 운임이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 중고 성과가 올라가고 중고 성과가 올라가면 신규 선박의 수주가 늘어난다. 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해상 운송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좀 움직임을 일단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고 선박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조선주를 본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조금 꺾이고 있는 거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고선을 살려고 그러는데 중고선 사면은 친환경 규제에 묶여가지고 이걸 잘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중고선을 사겠어요? 신규로 선박을 발주하겠어요? 신규로 선박을 발주하겠죠. 아니면은 중고선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산화황 배출이라든지 수평수 배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부터는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장이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년에도 악재가 있긴 합니다. 악재가 있긴 한데 그건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조선주가 왜 악재가 있는지 힌트를 하나 드려보자면 예전에 조선주들이 빅베스라고 하면서 회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을 떨어내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조선주들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 기자재는 조금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주는 일단은 좀 장기로 베이스를 깔고 단기적으로 일단 매매를 하는 부분,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매매하는 부분은 조선 기자재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 두시는 게 그래서 타이밍이 나올 때 종목을 접근을 하는 그러한 전략 자체가 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자가 좋은 수익을 냅니다. 좋은 수익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얼마 전도 아니고 어제였죠.
어제 부분에 LG전자가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유튜브 보니까 LG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일단 나왔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언급을 한번 드렸거든요. 일단 LG전자가 전기차 만드는 부분에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전기차 1등은 누구죠?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2등은 누구죠? GM의 볼트입니다. 볼트의 70% 정도 되는 부품, 전기차 볼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기차 볼트의 70% 정도 되는 부품은 누가 갖다 댄다? LG가 갖다 댑니다. 2차 전지는 LG화학이, 구동모터는 LG전자가 하면서 전체적인 부품의 한 70% 정도, 센서는 LG이노텍이,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누가? LG 디스플레이가, 이러면서 LG 그룹 자체가 사실은 전기차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는 옛날 유튜브나 옛날 방송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 어제 그 모멘텀이 애플로 인해서 한번 터진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하면 다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오르고 난 다음에 오늘은 LG전자가 5.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제 그 모멘텀 보고 LG전자를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든지 하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주식은 인생은 항상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유튜브 구독 꼭 누르셔서 얘기할 때마다 좀 들으시고, 들었던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조선주,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 항상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